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메인 주제는 이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프레시된 플레드 계열의, 저는 롱레인지지만 이 플레드의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먼로 팀에서, 할아버지 팀에서 이 테슬라 플레드 쉐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들과 승차감이 이래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좀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룰을 어떻게 정했었냐면은 가격이 5% 이상 오르고 5% 이상 뭐 내리면은 주식을 저는 가져온다라고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를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장후까지 하면, 애프터마켓까지 하면은 5% 이상 내렸으니까 눈이 돌아가죠.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 치 앞을 못 보는 시장 상황이죠. 늘 하는 얘기. 트레저리 일드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 지금 뭐 금리 인상, FRB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 되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독 지금 상하이 공장이 많이 쉬어가지고 어떻게든,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슬슬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쉬었죠. 이제는 좀 티가 날 정도로 저번에. 그래서 그런 여파가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요게 또 반론을 조금만 대보면 장기적인 저금리야, 이걸 올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 부채 부담을 주는 건데, 물론 이제 페더럴 리저브, FRB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부채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옛날같이 볼커같이 막 미친듯이 올린다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실업수당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체력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견딜만하게 올릴 것이고,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테슬라는 잘 하지 않을까. 지금 영국에서 차 팔리는 걸 보면은 참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플러그인 카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분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자꾸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는지. 어쨌든 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 차로 하면은 레지스트레이션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똑같습니다. 지금 칩 쇼리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줄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의 상승폭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1, 2등을 차지한 게 베스트셀러가, 이거 보시면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거 1, 2등이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입니다. 물론 이제 year to date로 하면은 전기차 특성상 이렇게 높게 차지하긴, 그래도 627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냥 이거는 자동차들끼리 붙어가지고, 이씨 현대 투싼도 여기 있고 기아 스포티지도 여기 있는데 1, 2등이 테슬라 모델 3 Y라는 점은 이런 아직 친환경 여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자동차 시장이 다들 힘들고 이제 생산이 어렵죠. 힘들어서 이제 내려가는 마당에 전기차들은 꾸준히 그 수요나 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럴 때 굉장히 그래도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베를린 공장이 빨리 돌아야겠죠. 돌면은 이때 정말 2배, 4배로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건 누누이 제가 얘기했던, 내연기관들은 내려오는데 전기차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그 상승폭만 볼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까지 더해지면은 정말 테슬라가 60%, 50%, 60%만 하더라도 미친 거죠, 이것도. 근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그래도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이런 것도 참 재밌어서, 지금 오토파일럿 스피드 리밋이 미국에서 80마일로 돼 있습니다. 뭐 킬로미터로 한 사람 한 130km로 되죠. 그 이상은 이제 못 올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 텍사스나 뉴멕시코를 제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거기 가보면 스피드 리밋이 80마일이 넘습니다. 뭐 사실상 안 잡는다도 봐도 무방하고요. 거기 거의 차가 없거든요. 지나가는 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경찰이 거기서 스피드를 잡는 거는 진짜 노동력 낭비인데다가 차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차를 생각하면 사실상 90마일을 넘어도 이건 안 잡을 텐데, 그쵸? 이런 동네도 있으니까 오토파일럿의 스피드 리밋을 좀 올려달라. 그쵸? 미국의 일부, 아직 인구가 근데 많진 않아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의 재밌게 답을 달아가지고 커밍 순이랍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위주로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걸 원래 90이었습니다. 90이었는데 80으로 낮춘 거거든요. 데이터가 올라서 다 90으로 맞춰줄지, 아니면은 저렇게 지역 한정으로 저런 지역에 가면은 90마일로 올려줄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밀 맵을 안 쓰는 거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가 안 돼서 내비게이션이 다운된 적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 딱 겪었었는데, 최근은 아니고요. 그때 오토파일럿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FS 베타가 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나라의 정밀 맵이라든지 이런 게 서포트가 안 되면 FS 베타를 좀 뿌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이 속도 업데이트랑 미국 내에서는 FS 베타는 다 뿌려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 오냐 기다리시느라 되게 힘드신데, 좀만 참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이유도 전에 영상에 또 만들었었죠. 자,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셰시를 깠는데요. 바디를 다 깐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보다도 이게 용접한 거, 그러니까 부품 수가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인테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로우블하고, 딱 봐도 캐스팅을 진짜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어제 그런 모델 Y의 그 기가 텍사스에서 부품들이 줄어가고 있고, 많은 것들을 통폐합하고, 진짜 통폐합이죠. 이제 캐스팅해서 찍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3개만 찍어서, 이제 앞에 2개 스트럭처 배터리, 그리고 뒤에 하나 해가지고 그냥 요거 딱 그냥 붙여서 끝나는. 근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게 갑자기 이제 4680 나오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플레드도 많은 부분들을 캐스팅했고, 전에 서스펜션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런 에너지라든지 여기 공간 확보,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진짜 놀라운데, 자, 이제 한국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을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거나 그거보다 또 나은 세팅이 이 테슬라 플레드에 들어갔는데, 이 테슬라 플레드가 한국에 풀리면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루시드에 걱정되는 부분이, 이 세단은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포드 F150 탔던 그 승차감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면은 극한의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간 제약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캐스팅을 하면서 공간을 엄청나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서스펜션 이 높이나 공간, 스티프하게 만드는 정도, 이런 것들이 흡사 레인지로버랑 굉장히 비슷하고, 강성이면 강성, 에너지면 이런 안전성까지 모든 걸 일석이조랑 퍼포먼스까지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여기 공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정말 재미나게 들었는데요. 뭐 상세하게는 영상도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이거 한마디, 자, 레인지로버 같은, 그러니까 SUV니까 그게 공간이 많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승차감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캐스팅과 여러 가지 디자인 설계로 인해서 지금 모델 S의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이런 밑에 이 샤프트 들어가는 공간 에너지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전체적인 용접이나 이런 붙여가는 것도 플로우로 하게 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이제는 이게 한국에 들어가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과연 테슬라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셰시에 대한 세팅이 부족하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는 경험으로만 나온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새로운 모델 S 어쨌든 좀 늦게나마라도 한국에 팔릴 텐데, 이걸 받으시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면 안전성이면 안전성, 성능이면 성능, 완전히 이제는 기존 내연기관을 셰시에 있어서도 압살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서스펜션이면 서스펜션, 모든 면들이 진짜, 저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타보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S가 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는 모델 Y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승차감이 주관적인지 서스펜션만 보면은 확실히 모델 S가 난데 이 탁 트인 면, 천장에 그 트인 거를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만족하는 모델 X 같은 경우는 어떨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서스펜션 세팅면이나 공간 확보면 이게 그러니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드가 과연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모터를 이제 작게 만드는 이점이 있긴 있는데 그런 면들들 이런 설계가 됐는지는 이제 루시드도 누군가 이제 까보겠죠. 그런 면들이 우려돼서, 그리고 무게가 감량이 안 된 것들들,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니나 다를까 플레드는 무게 감소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세팅, 아예 정말 퍼포먼스랑 거기다 이 가기도 들어가 있죠. 이게 전기차만의 특유의 그 장점이긴 한데 테슬라는 이걸 캐스팅을 통해서 더 많이 공학적으로 더 이걸 공격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안전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뒤에 보면은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한 이 테슬라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좀 하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통 차들과는 이제 다르게 아예 이제 뛰어넘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차를 다 까지만 사실 이렇게 차를 사서 까고, 이분들은 완전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거 분석하는 구조 전문가들인데 이제 큰 채널이 되셨죠. 이제 이 먼로 할아버지 채널이 엄청 큰데, 아니 이렇게 다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 분석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차를 이렇게 사서 다 분해한 비용들, 이거 돈이 무지막지하게 드는데 아무리 조회수가 웬만큼 터져도 이게 돈이 안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물론 이건 분해한 보고서를 판다고 하지만 무지무지 비싸게 파시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게 돈이 되나? 돈이 엄청 잘 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윈윈인 게, 우리는 이렇게 차를 분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밀한 수치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걸 그냥 듣고 누락을 했고, 근데 이거를 따라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벤더가 누군지, 어떤 사람한테 샀는지, 어떻게 이거를 했고, 이 세밀한 이걸 다 측정을 하시거든요. 레이저나 라이다를 이용해가지고 공간이라든지 정확한 스펙,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게 이걸 적어서 정말 백과사전 같이 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그걸 쪼개가지고 몇만 불씩 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그런 데이터를 사가는 기업한테 또 수천만 원씩 받고, 한 권당 그걸 쪼개서 하니까 이제 몇 억씩 받고 파시고, 구독자는 구독자나 이런 오버럴리한 인투이션, 이런 브로다, 우리는 이런 정도만 테슬라가 이렇기 때문에 좋겠구나라는 큰 방향성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독자들한테는 이런 걸 전달해 주셔서 유튜브 채널도 성장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보고, 그러니까 광고도 되는 거죠. 이걸 진짜 따라서 시뮬레이션하고 살 사람들은 여기 보고서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그냥 제가 이거 얘기한 수준으로는 이걸 똑같이 만들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물론 GM도 차 가져가서 분해합니다. GM한테도 플레드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죠.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갈 수가 없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상대방 차들을 사서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제 플레드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분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렇게 자기들이 사서 분석을 했어도 또 이거를 다시 재차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런 분들한테 또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테슬라가 얼마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지는 뭐 이미 전에 얘기를 했고, 먼로 할아버지가 이거 뭐 핸들 얘기도 합니다. 제 요크 스타일 핸들도 어떻게 절약했는지 버튼으로 가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캐스팅의 또 이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고치냐, 한 번에 다 갈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더 쌀 수도 있는 게요, 내연기관과 달리. 그러니까 오늘 이런 셰시에 대해서 진짜 많은 정보를 줬던 게, 우리가 이거 조립할 때 매번 같은 자리에 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기서 슬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끼고 이런 것들들,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내연기관들 같이 부품을 조립하면은 그게 문제가, 그래서 차가 한번 사고 나면 뭐 틀어지면 못 고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는데, 테슬라가 그런 점에서, 왜냐면 캐스팅에서 찍어가지고 여러 부품을 끼다 보면은 거기에 다 에러율들이 있는데, 그게 모이다 보면은 그게 커지거든요. 아무리 모듈화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엄청난 이점이 있다라는 점.
조립도 엄청 간편하게 하면서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원가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그런 조립의 마진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부품 수가 이렇게 줄어버려서 진짜로 캐스팅을 하면은 야 이거 나중에 고칠 때 근데 한번 사고 나면 그걸 완벽히 여전히 그 힘들긴 하겠죠. 여튼 예, 조립이나 셰시 세팅, 퍼포먼스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걸 들어보면은 기존 회사들은 이젠 더 이상 테슬라한테 뭐 내연기관 대비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해서 뭐 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면 승차감, 셰시면 셰시, 모든 면에서 진짜 압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데이터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 뭐 시승자의 뭐 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게 두리뭉실하게 되고 좀 종교적인 면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설명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종교적 신념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모델 S의 완성도나 그런 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매우 만족하고 타고는 있긴 한데, 뭐 와이프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시 한번 저도 BMW 한번 다시 타보고 와보니까 이게 3 대비 마감이 좋아진 거지. 제 차의 그런 겉에 드러나는 마감은 이게 1억 중반이라고 이게 그러기는 분명히 그런 비판도 수긍할 만합니다. 근데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나 전 잡음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제 차는 정말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다. 경쟁사들 얘기를 좀 봐야겠죠. 포드에 대한 소식인데요. 포드를 이게 경쟁사를 볼 게 아니었던 게 그냥 참 이걸 많이 테슬라를 이제 따라하는구나. 포드도 리튬 서플라이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회사들도 테슬라 대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나라 시장에 정말 이런 리딩하는 컴퍼니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면서 자기도 덩달아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괴롭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참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이 나와줬으면, 지금 사실 현대기아차 거의 뭐 독점이긴 한데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좀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터 계속 들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포드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생산이 여기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칩 쇼리지 때문에 앞선 영국이랑 포드 마기도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이것도 좀 인트레스팅한데, 미국 내 판매량이 저번 달 대비해서는 좀 늘었는데, 근데 날수가 늘었으니까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2,000대 좀 넘게 팔고 있는 거죠. 2,000대 수준으로 매달 그 정도인데, 딱히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수준인데, 재미난 거는 2월달이랑 3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도보다도 더 못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프로덕션은 엄청 했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아마 추측하기로는 유럽에 이제 많이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게 미국에서의 수요가 좀 둔화된 건가?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수출을 별로 못했죠. 워낙 수요가 탄탄해가지고 수출을 별로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대비돼서 보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경쟁사들도 쉽지 않다. 그나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대처가 가능한 건 다시 한번 테슬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